이번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방송부터 든든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가고 갑진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증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음 이제 연도를 우리가 전망할 때 보통 그렇죠. 올해 말이 안 좋았으면 내년장에 대한 기대감도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작년 말이 좋았다면 올해도 전망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작년 말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 대부분들은 올해 시장에 대해 좋게 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전망이 잘 안 맞더라. 매년 빗나갔거든요. 해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렇죠. 미국, 유럽 뭐 대부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 정도만 제외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심지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했다. 얼마나 강시장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원동력, 상승의 원동력은 금리 인하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부터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풀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장세가 올라가긴 했지만 2022년 같은 경우는 그 돈을 회수하는 어떤 그런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또 고전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그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인하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2023년 장이 올라왔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연장선에서 놓여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 같은 경우도 아마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정시로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부터 2019년이죠 정확하게 이어져 오는 그 장이 연장선에 있는 것이 2024년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또 두 개의 전쟁, 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또 미중이 지금도 갈등 관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냉전 시대. 자, 이런 게 2020년부터 화두였는데 그게 아마 2024년에는 몇 개는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변화무쌍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을 놓고 보면 큰 시장의 틀에서 놓고 보면 어느 수급 주체가 시장을 주도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증시 사상 최초로 1000포인트를 도달한 때가 1988년 그 다음에 89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개인 투자자가 이끌었고 그리고 2000포인트가 왔을 때 그 당시 2007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때는 기관화 장세, 펀드 장세였거든요. 기관이 이끌었고 국면마다 강했던 섹터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2021년 3000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가 이끌었는데 그럼 지금은 2024년은 어떤 수급이 이끌 것인가? 달러의 흐름만 잘 가만히 보시면 물론 그것도 변화가 있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작년부터 강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53조까지 올라 있는데 2020년부터 주도했던 그 개인 세력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외국인 수급이 이끄는 쪽은 반도체와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러면 작년보다 더 올라가겠네. 그리고 테마 장세가 작년에 강하게 진행됐는데 개인 수급이 지금도 강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수는 물론이고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12월이 안 좋았다면 올해 초 전망이 안 좋은데 작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전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 거기다가 2024년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전망보다도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이 더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증시 전망 살펴봤고요. 올해는 특히나 국내외로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당장 얘기만 해도 대선 이벤트, 금리 인하 이벤트,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지정 확정 리스크,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장이 또 2023도 승승장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만 놓고 봐도 꽤 돼요. 제가 간단히 추려온 게 금리 인하 관련된 것, 경기 관련, 그리고 두 개의 전쟁이 있고
신냉전 시대가 되겠고 또 슈퍼 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거기다 중국 경기 침체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인구 감소도 아마 올해 내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은 올해도 상반기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올해 우리 시장에 또 올해가 아니고 올해 글로벌 증시 전체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연결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됐는데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악재가 됐거든요.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근데 이제는 아마 정직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 시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지표는 잘 나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새해부터 또 갑자기 격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올 이제 2월이면은 만 2년입니다. 잊혀진 전쟁이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두 개의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지금 서방 국가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의 전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휴전이든 정전이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 재건 관련주 이런 쪽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동안 움직였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주춤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올해의 변수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제 우리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만나서 잘해보자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갔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관련된 섹터 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원래 내 얘기는 나오겠지만은 슈퍼 선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1월부터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친중이냐 친미냐에 따라서 아마 TSMC의 행보도 바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2월 들어가면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 3월은 또 러시아 대선이 있습니다. 예. 결과는 뻔하죠. 푸틴이 승리를 하겠지만은 이런 걸 또 기점으로 모멘텀으로 해서 어떤 발언과 태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3월 러시아 대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4월, 5월 인도 총선,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또 6월은 EU 의회 선거가 있고 9월 일본 자민당 또 총재 선거가 있게 되겠고 또 9월 있고 11월 같은 경우는 역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향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죠.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이 있던 해는 장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우리 산업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연말에 또 주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20억 이상이 움직이는 슈퍼 선거에다 그렇게 보면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왜 올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지수가 좀 부족했던가는 중국이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데 시진핑 주석이 연초에 밝혔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인구 감소 아마 정부 대책이 계속 올해 나올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보면 어떤 시장에 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7가지 리스크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섹터와 종목 전망은 어떨지. 작년에는 인공지능 AI가 네. 뜨거운 감자였다고 하는데 올해도 반도체와 AI 계속 갈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외에는 어떤 파트들이 중요할지 같이 정리해 주시죠. 2024년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장에 예. 상당 부분이 좀 정리가 될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강했던 섹터와 종목 그리고 작년에 고생했던 섹터와 종목 모두를 같이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작년에 좋았던 게 우리가 반도체 섹터가 한 해를 그렇죠. 주도했고 예. 하이닉스가 얼마 올랐습니까? 더블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자동차, 또 AI, 로봇, 바이오,
엔터게임, 또 순수 경기 민감주 등등에 모두 관심을 가지기 좋은데 반도체는 이번에 수출 지표도 나왔지만은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예. 작년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리고 HBM 같은 AI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올해도 반등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또 조금 우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어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 예. 또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늘 잊혀졌던 종목 그랬었는데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승승장구 국내에서 점유율이 70%를 다시 넘겼다고 하고 있고 미국 판매량 뭐 금액으로 보더라도 기록적인 한 해를 작년에 보냈고 올해는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 미국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모멘텀을 강화한다. 거기다가 만약에 올 초부터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엔화의 흐름이 지금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엔화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은 자동차 섹터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AI와 로봇 관련 섹터는 여전히 올해도 그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인하기니까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세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만 좀 경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작년 말에 고생했었던 엔터 섹터 같은 경우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성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작년에 고생했던 게임이라든지 순수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도 어떤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주도 섹터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죠. 끝으로 2024년 올해 투자 전략 한번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 여전히 2023년과 더불어서 올해 증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지는 5년의 세월인데 예. 그 사이에 아주 큰 틀에서 매수 신호가 3번이 들어왔고 매도 신호가 4번이 나왔는데 지금은 매수 신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20년, 2021년, 2년, 3년 마무리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4년 동안 우리 코스피가 21%밖에 못 올랐어요. 그렇죠.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3천이 간다 만다 그러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챙겨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3월이든 언제든 막상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예. 오히려 그게 재료의 노출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세런 뉴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둘째는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호재가 된다는 것, 정직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모두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은 아마 하반기 넘어가면서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잘 보자. 네 번째는 전쟁과 중국 경기 침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급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모두 관심을 가지자. 마지막 제가 2024년 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 전망이라는 것은 제가 전망도 말씀드렸지만은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시나리오거든요. 시나리오를 짜놓고 제가 플랜 A, 플랜 B로 가기 위함이지 전망이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연한 스탠스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 2024년 같은 경우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